지금까지 같은 유형의 남자만 만나셨나요? 말은 참 근사하게 하는데 막상 행동은 다른 남자. 처음엔 다정하다가도 어느 순간 돌변하는 남자. 내가 뭔가 해줘야만 겨우 굴러가는 남자.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문득 멀어지기만 하는 남자. 그리고 당신은 매번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연도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 내면에 심어진 씨앗이 평생 같은 열매를 가져왔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 하나만 바꿔도 당신 앞에 나타나는 남자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평생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다고. 키가 크거나 말을 잘하거나 웃음이 좋거나 조용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내가 선택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반응하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내 안에 심어진 씨앗에서 옵니다. 씨앗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유가 아니라 정확한 구조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경험한 일들이 당신 내면에 어떤 감정의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자라서 특정한 유형의 남자에게 반응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난 남자들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부른 겁니다. 당신의 씨앗이 호출한 겁니다. 그렇다면 씨앗은 몇 가지나 될까요? 수백 가지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상처의 씨앗, 불안의 씨앗, 결핍의 씨앗, 체념의 씨앗. 이 네 가지 씨앗이 당신이 만나는 남자의 유형을 거의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각기 다른 남자를 부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씨앗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씨앗은 상처의 씨앗입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은 상처를 공유할 남자에게 끌립니다. 이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내 아픔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 그런 남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나를 이해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와 공명합니다. 치유가 아니라 함께 가라앉습니다. 은정 씨는 71살입니다. 평생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본인도 고통 덩어리였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남자는 은정 씨의 감정을 자기 문제처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떠나거나 무너졌습니다. 은정 씨는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날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나는 상처 있는 남자에게만 반응하는 걸까? 그건 내 안의 상처 씨앗이 그런 남자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다. 당신이 상처를 안고 있으면 상처 있는 남자가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치유가 아니라 정체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불안의 씨앗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평온한 관계를 심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감정을 뜨겁다고 착각합니다. 미자 씨는 65살입니다. 착한 남자를 만나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난하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남자, 연락이 뜸했다가 갑자기 달려오는 남자, 말이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한 남자, 그런 남자에게는 설렜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사랑이라서? 아닙니다. 그건 불안이 좋아하는 자극입니다. 불안한 내면은 안정을 집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란이 익숙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반응하는 겁니다. 당신 내면의 불안 씨앗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남자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라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함 속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이 평온하지 않으면 평온한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안이 깊을수록
극단적인 감정에 끌립니다. 그게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그 끌림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씨앗은 결핍의 씨앗입니다. 시니어 여성들은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배우자를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게 당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너무 깊이 박혀서 연애에서도 돌봐야 하는 남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성미 씨는 72살입니다. 항상 직장이 불안정하거나 삶이 무너져가는 남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챙겨주겠어. 이 말은 참 멋있습니다. 희생적이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좋아서 돌보는 게 아니라 돌보는 역할밖에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돌봄으로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 없는 남자 앞에서는 내가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그게 결핍 씨앗입니다. 돌봄을 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 씨앗이 당신을 돌봐야만 굴러가는 남자에게 이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역할 기반 관계는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돌봄에 대한 집착은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다시 돌봐야 하는 남자를 만나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네 번째 씨앗은 체념의 씨앗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흔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야. 자녀도 결국 남남이지. 재혼은 무슨 재혼이야. 이 말은 외로움의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남자를 부릅니다. 가까워지지 않는 남자, 다가오지 않는 남자,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남자.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다가오지 않는 남자만 만날까? 하지만 그건 남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체념 씨앗이 그런 남자를 불러온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도 깊은 관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체념은 보호막입니다.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미리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상대방도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오는 남자도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선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사람도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체념의 씨앗은 결국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또다시 체념을 낳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씨앗을 보셨습니다. 상처의 씨앗, 불안의 씨앗, 결핍의 씨앗, 체념의 씨앗. 이 네 가지 씨앗은 각각 다른 유형의 남자를 부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씨앗들이 하나의 구조로 합쳐진다는 겁니다. 그 구조를 저는 관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입력값이 있고 처리 과정이 있고 출력값이 나옵니다. 입력값은 당신의 씨앗입니다. 상처, 불안, 결핍, 체념. 처리 과정은 당신의 반응입니다. 돌봄, 과도한 배려, 불안 기반 해석, 외로움 기반 선택. 출력값은 당신이 만나는 남자입니다. 날카로운 남자, 감정 소란형 남자, 돌봄을 요구하는 남자, 가까워지지 않는 남자. 이게 관계 알고리즘입니다. 당신은 남자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작동한 겁니다. 당신의 내면 씨앗이 특정 유형의 남자에게 반응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알고리즘이 호출한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부른 거라니. 하지만 이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알고리즘은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당신은 남자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씨앗이 그대로니까요. 씨앗이 그대로면 같은 유형의 남자가 계속 옵니다.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상처에 반응하면 상처 있는 남자가 옵니다. 당신이 불안에 반응하면 극단 성향 남자가 옵니다. 당신이 결핍에 반응하면 돌봐야 하는 남자가 옵니다. 당신이 체념에 반응하면 다가오지 않는 남자가 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남자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씨앗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씨앗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상처 씨앗을 회복 씨앗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상처 씨앗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계속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상처 있는 남자가 당신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건 치유가 아니라 상처의 공유입니다. 상처 씨앗을 바꾸려면 과거 이야기 대신 지금의 나를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로 말하는 겁니다. 과거는 설명이 아니라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의 당신을 말할 때 당신에게 오는 남자도 바뀝니다. 두 번째, 불안 씨앗을 안정 씨앗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불안 씨앗은 즉각 반응하게 만듭니다. 연락이 안 오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감정 기복이 있는 남자에게 바로 끌립니다. 그게 자극적이니까요. 하지만 자극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안 씨앗을 바꾸려면 감정 반응을 3초 늦추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안 왔다. 바로 불안해하지 말고 3초 기다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가? 아니면 내 불안이 문제인가? 대부분은 불안이 문제입니다. 3초의 여유가 당신의 반응을 바꿉니다. 반응이 바뀌면 당신에게 오는 남자도 바뀝니다. 세 번째, 결핍 씨앗을 채움 씨앗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결핍 씨앗은 돌보는 역할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내가 돌봐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결핍 씨앗을 바꾸려면 돌보는 역할에서 벗어나 동반자 역할로 변화해야 합니다. 동반자는 서로를 돕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습니다. 당신이 돌봄을 멈추면 돌봄이 필요 없는 남자가 옵니다. 그 남자는 당신을 동반자로 봅니다.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봅니다. 네 번째, 체념 씨앗을 가능성 씨앗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체념 씨앗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생은 혼자야.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어차피 다 떠나. 하지만 이 말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체념 씨앗을 바꾸려면 인생은 혼자다라는 말을 오늘은 내가 나를 잘 돌본다로 전환해야 합니다. 혼자라는 말은 외로움이지만 나를 돌본다는 말은 자립입니다. 외로움은 체념을 낳지만 자립은 가능성을 엽니다. 당신이 나를 잘 돌보면 의존하지 않는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오는 남자도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로 기대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씨앗을 바꾸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상처를 회복으로, 불안을 안정으로, 결핍을 채움으로, 체념을 가능성으로 이 4가지만 바꿔도 당신 앞에 나타나는 남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이 달라지니까요. 당신의 알고리즘이 달라지니까요. 씨앗이 바뀌면 열매도 바뀝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정확한 구조입니다. 영상 처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당신은 같은 유형의 남자만 만나는가? 이제 그 답을 아시겠죠? 남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내면의 씨앗이 그런 남자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을 탓하지도 마세요. 씨앗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처도 불안도 결핍도 체념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씨앗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씨앗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당신에게 오는 남자가 바뀝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관계가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남자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안의 씨앗을 알았으니까요. 그 씨앗을 바꾸는 방법도 알았으니까요. 당신이 만난 남자들은 잘못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그런 남자를 불렀을 뿐입니다. 씨앗을 바꾸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이고 반응은 패턴이며 패턴은 씨앗에서 옵니다. 오늘 당신 안에 씨앗 하나만 바꿔보세요. 내일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남자가 당신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씨앗이 그런 남자를 부르지 않으니까요. 혜원 씨는 69살입니다. 평생 돌봐야 하는 남자만 만났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달라졌습니다. 돌보는 역할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먼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달라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사람. 혜원 씨를 돌보려고 하지도 않고 혜원 씨에게 돌봄을 요구하지도 않는 사람. 그냥 함께 걷고 싶어 하는 사람. 혜원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이렇게 편한 관계가 있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내가 바뀌니까 오는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게 씨앗의 힘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늦은 게 아닙니다. 씨앗을 바꾸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씨앗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상처를 회복으로, 불안을 안정으로, 결핍을 채움으로, 체념을 가능성으로. 그러면 당신 삶에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새로운 관계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건 재혼일 수도 있고 자유로운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더 이상 같은 패턴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씨앗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씨앗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변화의 씨앗, 희망의 씨앗, 가능성의 씨앗, 그 씨앗이 자라서 당신의 삶을 바꾸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이 바뀌어야 옵니다. 남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당신의 씨앗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 안에 씨앗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일은 오늘과 다른 하루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하루가 모여 다른 삶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씨앗을 바꾸세요. 그러면 열매가 바뀝니다. 당신이 만나는 남자가 바뀝니다.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응원합니다. 당신의 변화를,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새로운 삶을.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